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은 어떤 강좌를 하나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이 강좌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리는 이겁니다. 이쪽이 만약에 2m라면 이게 파티큘러로 만든 터널인데요. 이쪽의 2m가 움직이면서 이런 터널을 생성을 시키면 이 터널 안쪽을 카메라가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효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터널이 만들어진 후 카메라를 이 터널 안으로 정확히 쫓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인데요. 질문 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이 강좌에 있는 내용대로 수치 그대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이제 조금 내가 수치나 이런 걸 수정을 해서 이 터널이 만들어진 어떤 모양이 바뀌었을 경우에 카메라가 자꾸 터널 밖으로 빠진다. 예, 이 부분을 좀 카메라 안에서 잘 쫓아가게끔 수정하는 방법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글로써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강좌를 하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이 강좌 보고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강좌는 파티큘러의 9버전, 그러니까 옛날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문제없이 되실 텐데요. 최신 버전의 파티큘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예, 그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번 차근차근히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뭐 파이널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요거는 이제 링을 만들 겁니다. 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 파티큘 입자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이런 걸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강좌 보시면 거기처럼 좀 멋지게 만드세요. 뭐 노이즈도 넣고 해서 저는 그냥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링으로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링을 가져다 두시고 얘는 뭐 화면에 보일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자, 이 솔리드에다가 파티큘러란 거를 추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티큘러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제가 9버전과 최신 버전의 차이점 뭐냐면 일단 이 2m의 이 포지션이라는 것이 예전 버전은 X, Y가 한 덩어리고 Z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하나로 통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강좌에 있는 것처럼 널을 만들고 그 널에 링크를 걸 때 널 자체가 3D를 사용하시면 Z축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카메라가 터널 안을 쫓아가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2m는 X, Y로만 불규칙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Z축으로 터널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을 불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좌에 있는 것처럼 널을 만들고 이 널을 3D로 만들어서 이 널의 포지션에다가 이제 익스프레션 하나 줘놓을게요. 위글. 예, 뭐 한 0.5 정도만 할게요. 강좌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강좌에서는 여기 이제 슬라이더를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냥 뭐 600 정도 줘놓을게요. 뭐 필요하시면 슬라이더 걸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널이 움직이는데 자,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포지션 익스프레션을 한번 링크를 걸어 볼게요. 저 널을 쫓아가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널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티큘이 널을 쫓아가는데 자, 일단 요거를 좀 천천히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이제 얘를 다 0으로 뭐 스피드나 뭐
벨로시티 프롬 모션이나 다 0으로 하면 선처럼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일단 여기다 카메라를 만들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앞쪽이고 뒤쪽인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저는 뭐 35mm 정도 쓸게요. 자, 그럼 여길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탑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려면. 자, 제가 카메라 조금 뺄게요. 커스텀 뷰에서. 자, 그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파티클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Z축, 이쪽이 Z죠.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Z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입자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티클의 Z축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뭐 여기다가 뭐 Z축에 0을 강제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널, 예, 이 널에 3D 끄는 겁니다. 널에 3D를 끄면 3D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Z축은 예,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탑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X, Y만 움직이죠. X, Y만. 네, 조금 더 할까요? 한 700 정도? 자, 이해되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강좌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최신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X, Y만 지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Z축, 카메라 쪽으로 터널을 만들어야 되죠. 그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예, 바람을 이용한 거죠. 피직스에 있는 에어를 이렇게 민 겁니다. 한 마이너스 1200 정도만 해둘게요. 지금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뭐 조금 뒤로 빼놨죠. 강좌에서는. 그건 뭐 나중에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서부터 보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이건 뭐 나중에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일단 그러면 얘의 입자의 모양을 한번 바꿔 볼게요. 예, 링으로, 파티클로 들어가서, 예, 스프라이트로 해서, 텍스처에서, 예, 이 링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예, 컬런트 프레임, 프리즈로 해서,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좀 큼지막하게. 네, 그 다음에 오페서티 좀 낮출까요? 요 개수 좀 줄일게요. 가볍게 보기 위해서. 네, 오페서티도 좀 줄여서 잘 보이시게.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터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성이. 자, 카메라를 조금만. 자, 지금 이거 커스텀 뷰에서, 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이즈를 조금만 줄일게요. 야,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터널이 생성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터널을 생성을 시킨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액티브에서 보면, 카메라를 보면 이런 식으로 터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지금 이제 이 카메라가 이 터널 안쪽을 쫓아가야 됩니다. 카메라가.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프레션으로 카메라를 컨트롤하게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탑에서 보면서. 물론 저처럼 작업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카메라 쪽에 보시면 요 두 개만 열어 놓을게요. A,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P. 자, 그러면 요 부분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이 널을 쫓아갈 거예요. 널을.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다가 익스프레션을 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널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이렇게
카메라를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물론 이 와이어 전체는 이쪽 세팅에서 뷰 옵션에서 네, 카메라 와이어를 항상 보겠다고 켜놓으면 카메라의 와이어는 선택을 안 해도,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 선택을 해도 보이는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위치는 꼭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지만 보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어떤 슬라이더 값으로 조절하고 싶다면 이쪽에다가 익스프레션 슬라이더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자, 이 카메라에다가 익스프레션 컨트롤러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카메라에는 그렇죠. 어떠한 컨트롤러, 익스프레션 컨트롤러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널을 하나 쓸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 얘 이름을 바꿀까요? 자, 널을 하나 추가하면 요 모양을 잘 보세요. 파티클의 모양. 지금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데요. 널을 하나 추가하면 모양이 바뀌죠. 또 널을 추가하면 또 모양이 바뀌고.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위글이라는 익스프레션은 인덱스 넘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 넘버가 달라지면 이 위글의 패턴, 불규칙한 패턴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렵게 나중에 카메라를 그 터널 안쪽에 제대로 잘 넣는데 갑자기 어떤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거나 이 이미터로 사용된 널의 인덱스 번호가 바뀌게 되면 이 터널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카메라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귀찮죠. 네,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 영향을 안 받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강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시드 랜덤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시드 랜덤 가로 열고 닫고 여기다 1 시드 값을 하나 써줄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요런 모양입니다. 파티큘이 만든 터널의 모양이. 자, 여기다가 제가 널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 모양이 바뀌나 한번 보세요. 널 안 바뀌죠. 널 아무리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돼서 인덱스 번호가 바뀐다 하더라도 예, 이 불규칙한 패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뭐 여기다가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쪽에 모든 슬라이더를 추가를 시킬 겁니다. 요건 잠가 놓을게요. 에펙트 얘를 선택하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슬라이더를 추가를 하고 그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거리, Z축의 거리를 조절하고 싶은데 얘를 선택하지 않으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널을 하나 추가할게요. 요거는 그냥 더미, 뭐 템프라고 할까요? 그냥 이 템프를 3D로 만들고 얘의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을 걸어서 오히려 거꾸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쪽에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에 자, 얘네들은 이제 눈에 보일 필요는 없죠. 자, 화면에 보이는 요 템프, 요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른 거를 선택을 하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움직이더라도 널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레이어 선택을 하더라도 예, 요 지점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그냥 더미니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러 쪽에다가 자, 슬라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슬라이더는 저는 한 4개 정도 쓸 거예요. 뭐를 쓸 거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Z축을 내 맘대로 조절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카메라의 포지션을 내 맘대로 조절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너를 쫓아가는 이 시간의 딜레이, 지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의 지연 효과를 위해서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총 4개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에 더 만들어 둘게요. 자, 얘는 이름을 Point of Interest, POI의 Z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얘는 포지션의 Z라고 하겠습니다. 캠이라고 할게요, 그냥. 캠의 Z. 자, 그 다음에 얘는 POI, 그러니까 Point of Interest의 딜레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캠의 딜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캠 바디요. 캠의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슬라이더 값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더 이제 하나하나 링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Point of Interest. 자, 이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쪽에다가 n이라고 할까요? 그냥 변수는 아무거나 주세요. 자, z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요 부분 z축이 zn을 갖다 쓸 겁니다. n.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n이 지금 0이니까 0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겠죠. 화면에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요 널입니다. 요 부분. 이걸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얘를 기본적으로 한 마이너스 1200 정도로 해둘게요. 지금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포지션 쪽도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 쪽도. 자, 얘를 쫓아갈 거고요. 2m의 포지션, 그리고 요 부분에 마찬가지로 n이라고 변수를 하나 주고, 얘는 여기 캠의 슬라이더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n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카메라 바디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바디를 쭉 뒤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보다 더 뒤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여기에 있고 바디는 여기에 있고 이왕이면 좀 더 밀까요? 네, 이왕이면 여기에 맞출게요. 이 선에 조금 안쪽으로 넣을게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내 마음대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거리나 바디의 거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널을 쫓아서, 그죠? 요 널 2m, 얘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카메라도 바디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대로 움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지연 효과를 줄 겁니다. 딜레이. 그러니까 이 널의 움직임보다 조금 늦게 쫓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쪽에 먼저 여기 이 널의 포지션에 지연 효과는 velocity at tim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value at time이요. at time.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여기에 이제 원래 시간을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지연 효과를 위해서 time, 시간 빼기. 자, 저는 일단 0이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두면 시간 빼기 0이라는 거는 아무 짓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시간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상태라면 지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지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 보세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자, 그럼 이제 요 0 대신 내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여기다가 1을 쓰면 1초라는 지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1초라는 지연. 네, 그런데 1초는 굉장히 큰 값입니다. 여러분들 30프레임이라는 소리죠. 30프레임 뒤늦게 쫓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이라는 값을 쓰는 것보단 아주 미세한 값을 내가 컨트롤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슬라이더 또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D라고 할까요? 그냥 딜레이니까.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딜레이다 라고 지정을 하고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걸어버리면 값이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그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1이면 1, 2면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굉장히 미세한 값이 들어가도록 한 100 정도로 나눠줄게요. 자, 그래서 요 뒤쪽에 D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이제 딜레이가 0이니까 아무 짓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조금 높여주면 얘를 100으로 나눈 값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미세한 값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뒤늦게 쫓아갑니다. 너를 마치 출렁거리듯이.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바디도 딜레이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D라고 할까요? D는 캠의 딜레이 슬라이더 사용할 거고 얘를 미세하게 넣기 위해서는 100 정도 나눌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점 value at time 가로 열고 닫고 time 빼기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바디가 0이기 때문에 지연 효과가 안 나는데 얘도 조금 지연 효과를 주면 물론 얘보다 좀 더 줄게요. 아니면 뭐 덜 줘도 상관없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얘를 많이 주고 뭐 얘를 좀 덜 주셔도 되고. 그러면 어쨌든 바디는 또 바디대로 조금 지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마치 출렁출렁 거리듯이. 자,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걸 가지고 이 지연 효과를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서 저 터널 밖으로 카메라가 빠질 수도 있고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두시면 질문 주신 분처럼 나중에 파티큘러의 어떤 수치를 바꿔서 이 터널의 모양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액티브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카메라 뷰입니다. 자, 잠깐만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터널의 사이즈를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카메라가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못 들어가요. 그죠? 이걸 이제 안으로 넣어줘야죠. 자, 한 요 정도만 해볼까요? 요 정도에서 자, 컨트롤러에서 요거 잠글게요. 이제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딜레이, 그 다음에 캠의 딜레이. 자, 요거를 두 개를 잘 조절해 보세요. 조금만 제가 딜레이를 좀 더 줄게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 요건 조금 빠져나가네요. 얘들. 조금만. 딜레이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조금만 뺄게요. 딜레이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조절을 할게요. 카메라 바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거리를 조금만 더,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카메라 바디의 거리를 좀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잘 조절을 해서 이 정도가 좋겠네요. 다음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터널을 제대로 잘 쫓아가죠. 개수를 조금만 더 줄까요? 터널이 잘 안 보이시면 그래서 다시 컨트롤러를 잠가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터널 안을 쫓아가게끔 요거를 탑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터널 안을 커스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커스텀에서 보시면 조금만 뒤로 뺄게요. 커스텀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자가 만들어져서 Z축으로 올 때 이렇게 카메라가 쫓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탑에서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있다 그랬죠. 자, 질문 주신 분처럼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이 윈드, 이 값을 뭐 더 높이셨다 그랬어요. 더 많이 강하게 주셨다고. 이건 뭐 얼마든지 알아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터널의 모양이 바뀌었겠죠. 그럼 액티브 카메라에서 보면 자, 터널 안을 또 못 쫓아갑니다. 그죠? 이거를 일일이 수치를 이용해서 맞추려 그러면 힘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런 슬라이더로 만들어 두면 직관적으로 화면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절해 볼까요? 자, 요 정도면 뭐 안쪽으로 잘 들어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램프 리뷰 잠깐만 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 보실 수 있는 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이렇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Z와 카메라의 Z도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커스텀비에서 보면 요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머냐에 따라서 당연히 앵글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잘 보세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얼마나 가까이 붙느냐 멀리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앵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거리에 따라서도, 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거리가 이렇게 짧으면 카메라가 회전을 할 때, 워킹을 할 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게 돼요. 카메라 워킹이. 예, 그래서 터널 같은 경우 굴곡이 심한 이런 경우로 지나갈 때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굴곡이 심하다라는 거는 급격하게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굴곡이 심한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거리가 멀면 이 굴곡진 곳을 급격하게 회전을 못하고 이 부분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하고 카메라의 Z축 값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 점이 굴곡이 없는 곳에서는 뭐 여유 있게 길게, 그죠? 키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길게 있다가 혹시라도 굴곡이 심한 곳이 나오면 그 전에 서서히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굴곡진 부분을 급격히 회전을 따라갈 수 있게끔 훅. 그 다음에 또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펼쳐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4개의 슬라이더 정도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든지 터널을 모양이 바뀌더라도 터널 안쪽을 충분히 쫓아갈 수 있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앞선 강좌, 그 외국분 그 강좌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본인이 사용하는 파티큘러 버전에 맞게 한번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